오늘 개성공단의 정수장을 가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개성시에 물 공급을 재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북한에 이 깨끗한 물이나 전력 공급 이런 게 매우 열악했죠. 평양 빼고 지방으로 오면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개성이 큰 도시인데도 그 모양이었는데 개성공단에서 전력을 쓴다고 남쪽에서 송전해주고 그 전력으로 이제 개성시에도 아마 좀 불도 켜고 또 거기에 개성시에 물도 좀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다 잠갔지요. 전기하고 물하고 이런 거 다 잠그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중단됐던 개성공단 용수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을 닫은 것도 지난 정부인 만큼 언제 닫았어요? 2016년 2월인가에 닫지 않았습니까? 총선 앞두고요. 문을 열 때도 현 정부가 문을 연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정권은요, 설금설금 저거가 정해진 목표대로 저거들끼리 남북 간에 밀약을 맺은 대로 가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하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느 시점쯤 됐을 때 그냥 밀어붙이는 행태로 합니다.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도 그랬고 백두산 방문도 그러고 심지어 철도 도로 연결도 설금설금 물밑에서 합의 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이번에 폼페이오 방북에도 비핵화의 실질 진전 단계에서 입구도 안 들어가고 옛날에 했던 이 북한의 핵 필요 없어진 핵시설 찌꺼기들을 한번 봐라라는 식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지금 개성공단을 이렇게 연다라는 것은 문 정권은 지속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해제 부분을 미국 너네들은 조금 유지하더라도 우리부터 풀어줄게. 그러면 또 시간을 한 6개월이나 버릴 거 아니냐, 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거는 허용해 주라고 이렇게 계속 미국 쪽에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허용 안 하더라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처럼 사실상 강행을 해버리거나 또 철도 연결 선발대가 신해주까지 갈라 하다가 유엔사에 의해서 저지되는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은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미 정해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걸 어쨌든지 시발을 걸려고 종전선언을 핑계로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종전선언을 11월 달 하고 김정은이 12월 달 오고 개성공단을 그때 다 열어버리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철도 도로 연결도 시작하겠다. 이것이 문 정권의 그랜드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설한 남북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나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 진전 모드에 맞춰서 사실상 개성공단을 열려고 지금 이제 인프라를 하나씩 다시 점검하고 재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개성공단 정수장에서 걸러지는 수돗물을 개성시에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정수장 수돗물이 개성시로 공급되는 것은 2016년 2월 폐쇄된 이후 2년 7개월 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정부의 핵심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개성공단에 있는 정수장에 수자원공사 인력 6명을 배치하고 정수장을 재가동했다. 언제 그러면 수자원공사 인력 6명이 북한에 9월 달에 갔겠느냐. 이게 언제예요? 언제 문을 열었어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요? 문재인 평양 가기 직전에 9월 10일 전으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3, 40명에 이르는 인력이 북한을 갔다 할 때 수자원공사 인력들도 그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인력으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시켜서
정수장을 재가동케 했다는 거죠. 이에 앞서서 수자원공사는 아예 2, 3년 정도 개성에서 붙박이로 근무할 인원을 모집해서 개성지사 준비반을 따로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 3년 동안을 물만 이렇게 그냥 개성시에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거 고맙다 소리도 안 하는? 아니죠. 이제 다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라는 부분의 계획에 따라 이제 개성공단 재개 시에 공장은 물이 필요하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하고 인프라 재구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개성시에 대한 수도물 공급을 지난달에 재개했고 개성 북쪽에 있는 북한 측의 월고 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다시 개성시에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 폐쇄 전에는 정부가 6만 톤 가량을 수돗물을 공급했는데 이 가운데 15,000톤은 개성 주민들이 쓰는 생활용수를 저장 관리하는 자남산 배수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성공단 돌리는 거하고 관계없이 개성시에는 한국 정부에 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되면서 개성시에 대한 수돗물 공급도 중단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재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0톤가량의 수돗물을 개성시로 주고 있고 물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개성 주민의 불만이 많았는데 정수장이 재개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불만이 사라졌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거는 지는 롤스로이스로 차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 때 타고 온 벤처가 풀만 가드라고 해서 벤처 리무진, S클래스 리무진 중에 뭡니까? 풀만 가드라는 공장에서, 이 풀만이라는 공장에서 별도로 뭡니까? 방호 차량으로 개조한 그 벤처를 타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 김정은이 폼페오를 만나려고 북한의 백하원 영빈관에 들어서는 장면의 뒤쪽에 차량이 긴 게 하나 있었는데 차량 바퀴가 찍혔는데 그 바퀴에 보면 롤스로이스를 상징하는 R자가 이렇게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에 이제 슈퍼카가 좀 있죠. 그냥 뭐 벤츠, 아우디, BMW 이런 것도 좋은 차지만은 명차지만은 그것보다 한 등급 위인 슈퍼차. 그게 이제 람보르기니, 이제 이런 롤스로이스. 근데 롤스로이스도 등급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이제 독일의 BMW가 소유한 과거의 영국 왕실 전용 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영국 회사가 넘어갔습니다. 과거에 롤스로이스가 비행기도 만들었죠. 비행기 엔진도요. 자, 그런데 김정은의 이 롤스로이스는 그냥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롤스로이스의 팬텀이라고 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롤스로이스 팬텀은 기본으로 6, 7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김정은 차량은 특별 방호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돈 10억짜리라고 보는데요. 최소로. 자, 지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북한의 대도시인 개성공단에는 물도 냄새나서 못 먹게 그 정수시설조차도 하지 않고 한국에서 공급하는 물을 빌붙으면서 거기에서 빙땅을 쳐서 먹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인간입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성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재개했다라는 사실을 대외비에 붙였다는 거야. 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논란도 생기고 또 미국이 북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북한에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될까 두려웠겠죠.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공단 정수장 재개는 개성시에 대한 수돗물 공급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공동연락사무소 운용을 위해 정수장을 재개했다. 네, 이 말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개성공단하고 무관하다. 이제 마지막 들킬 때까지는 무관하다고 버티고 이제 들킬 때는 대북 제재를 갖다가 해제하는데 우리는 못하겠고 한국만 좀 해주라는 미국의 말을 받아낼 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들키겠죠. 그때. 자, 그래서 정부 당국자는 특정 산업 용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 주민에 대한 용수 공급이라면 대북 제재 목적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대북 제재 위반 여지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 표정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정권에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8일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려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논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단 재개 전 사전 점검 방북을 허용하는 것을 논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JTBC가요 10월 9일 날 팩트 체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지금 보수 유튜버 등이 보도하는 내용 중에 잘못된 게 있다라고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팩트를 체크하는 언론이 진짜 팩트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짜 뉴스를 말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팩트 체크는 이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의용적 관점에서의 팩트 체크도 많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쌀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번에 150명 규모의 14선은 그 노무현 재단 방북단의 체류비를 우리 돈으로 냈는데 이것이 대북 제재 위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돈을 주고 왔다고 한 유튜브 채널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꼭 잊을만 하면 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다 요래 말을 하면서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은 우리 독자 제재와 무관하다라는 것이 2015년 이후 정부의 일관적 입장이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국제 제재인데 이 역시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처럼 국제사회의 사전 양해를 받았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자, 이산가족 상봉이에요? 노무현 재단이 간 게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예요? 노무현 재단이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국제사회의 사전 양해를 받았는지 증거를 내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내부의 대북 제재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무현 재단이 가서 북한에 숙박비를 2억 얼마입니까? 무슨 6천만 원인가 얼마 지불하고 하는 부분이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에 속해서 일관적인 정부의 방향이었다.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해요? 아니 노무현 재단이 방북하는 거는 개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지 그게 특정 개인 재단이 가는 부분이 민족 동질성 회복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돈을 준 전례를 한번 JTBC는 공개해 바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라는 미명하에 저들끼리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팩트 체크했다고 지금 뻥을 치고 있어요. 이거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려면 해보든가 헛소리 좀 하지 말길 바래요. 그냥 갖다 붙이면 정권 편에 서서 칼자루 쥐고 있는 힘 있는 정권 편에 서서 팩트 체크라는 미명하에서 의용적인 행태를 중단하기를 제가 경고합니다. 지금 이 개성공단을 슬금슬금 열면서요. 북한의 기계화 부대를 차단할 대전차 방호벽 제가 이거 몇 차례 지적을 했지요. 이거는 정부가
북한하고 무슨 군축의 결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슬금슬금 다 없애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주나 포천이나 연천이나 이런 데 가면 북한의 기계화 부대, 즉 탱크나 장갑차나 이런 것들이 아주 고속으로 남침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아무리 현대 전자전이니 뭐니 해도 점령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겼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 부대가 한국의 주요 도로들을 상대로 해서 한 5, 60km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한 2시간 정도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대전차 방호벽을 딱 설치해 놓고 유사시에 북한이 내려온다면 그걸 터져서 길을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런 무한궤도로 가는 이런 기계화 부대는 그걸 갖다가 드러내야 되고, 안 그러면 우회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호벽은 한마디로 시간이 촉박할 때, 우리가 반격을 하기 위한 시간이 최소한에 필요할 때, 그게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상대방을 지연시키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합참본부로부터 제출받은 6년간 대전차 방어 시설 해체 현황에 따르면 13년부터 17년 5년간에 해체된 대전차 방어 시설이 9개로 1년에 1.8개씩을 없애왔는데, 올해 들어서 해체했거나 해체가 계획된 방어 시설이 13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5년간에 1년에 1.8개씩 해왔는데 7배가 올해 들어서 늘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 저도 이 이야기를 한 2~3차례 했습니다. 경기 북부 철원 등의 전방 지역에 이런 대전차 방어 시설이 해체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군은 거기에 대해 해체된 대전차 방어 시설은 한두 곳에 불과하고 대체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안보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해체된 대전차 방어 시설 중에 대체 장애물이 설치된 곳은 6개에 불과하고, 대전차 방어 시설이 주민 민원이나 위험하다라는 핑계, 또 부동산 개발 운운하는 이런 민원으로 군에서는 시달렸다. 그렇더라도 군 입장에서 그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하면 그건 안 하죠. 대한민국에는 여태까지 군이 못하겠다 버티면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체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13개를 없애거나 없애고 있다라는 것은 참 어이가 없고, 군은 아직 해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진행 중인 걸 핑계를 대가지고 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지난번에 남북 군사 합의가 이행이 되면, 언제부터 이행이 돼요? 11월 1일부터 이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전방 육군 부대의 정찰용 무인기 감시 자산이 전부 무력화돼서 포병 방공 정보부대가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서부는 10km, 동부는 15km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치하자. 각각 북은 북쪽으로, 우리는 남쪽으로. 자, 북한이 무인기라는 거는 우리가 몇 개 추락한 거 봤잖아요. 정말 몇십만 원짜리 허접하기 거지없는 무인기들인데, 우리의 무인기는 그야말로 최신 무인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값비싼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육군은 군단 대대급의 무인기를 배치해 공중 감시 자산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산하 모든 부대에 그 감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눈으로 탐지하는 것이, 또 망원경으로 탐지하는 것이 수백 메타, 수킬로밖에 안 되는 그런 포병 방공 정보 부대의 임무에 큰 차질이 생기는데,
특히 공군 정찰 자료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공군 정찰 자료와 육군의 그 감시하는 시스템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자가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지금 못 퍼져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쌀로 북한 근로자의 급여를 주게 되면 개성공단 문제가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서 재가동을 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의 김영건 의원이라고, 이 뭐 농민운동하다가 배지 다른 사람인데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쌀 재고량을 감안하면 19만 톤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 쌀값이 폭등을 해서 정부가 쌀 재고를 위해서 일정하게 사들이고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또 쌀값 유지를 위해서 사들이죠. 근데 재고가 어디 가고 시중에는 쌀이 부족해서 쌀값이 저렇게 50%가량 올랐다라고 난리인데, 사실 그 문제도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자료를 확실히 받기 전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가짜 뉴스로의 역풍에 맞기가 십상이죠. 왜? 저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구하는 대로 그 문제도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위해서 북측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금강산 시설이나 개성공단 시설을 몰수한다고 했던 걸 백지화하면 우리 기업인들이 방북해서 시설 점검을 해서 이제 개성공단을 돌리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겠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다 하려고 벌써 준비 끝내놓고 있습니다.